자, 낚시광 보트 선장님들. 오늘도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가이드 모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탈탈 털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이드 모터라는 녀석, 힘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 힘의 원천이 뭐냐? 바로 전압입니다, 형님들. 우리가 흔히 보는 12V, 24V, 36V짜리 모터들, 이게 다 그냥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 볼트 숫자가 클수록 모터가 뿜어내는 힘, 즉 추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형님들께 확실하게 알려드릴 건 딱 두 가지. 첫째는 내 배에는 도대체 어떤 힘의 가이드 모터를 달아야 하는가? 그 기준을 아주 그냥 명쾌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둘째는 이거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긴데 왜 아이고 그때 돈 좀 더 쓰더라도 한 단계 더 센 거 살걸? 하고 무릎 탁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힘이 좀 넉넉한 놈으로 골라야 하는지, 그 화끈하고 속 시원한 이유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에이, 내 배에 대충 맞는 거 쓰면 되지 뭐하러 비싼 돈 주고 더 센 걸 사 하시는 형님들, 딱 3분만 집중해주세요. 힘이 여유로운 가이드 모터, 이거 안 써봤으면 말을 마세요. 괜히 바다낚시 좀 한다는 미국 형님들이 무조건 한두 단계 위급으로 질러 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뭐가 그렇게 좋냐고요? 첫째, 바다가 갑자기 성질 부려도 끄떡없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죠. 낚시하다 보면 갑자기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조류가 막 집어삼킬 듯이 흐를 때 있잖아요. 그때 내 모터가 나 지금 힘들어요 하면서 빌빌거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겠죠. 배는 속절없이 밀리고 낚시는커녕 정신줄 놓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힘이 넉넉하다? 어쭈 이 정도 바람 가지고 쫄 쏘냐? 하면서 여유롭게 배를 딱 컨트롤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안전이고 이게 바로 낚시의 격을 바꾸는 겁니다. 둘째, 배터리가 은근히 오래가요. 이거 진짜 예상 밖 꿀팁. 신기하죠? 힘센 놈이 전기 더 먹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힘이 딸리는 모터는 항상 죽으림을 다해서 최대치로 낑낑대며 돌아가니까 배터리가 그야말로 순삭됩니다. 근데 힘이 넉넉한 놈은 살살 낮은 출력으로도 배를 충분히 움직이니까 배터리가 훨씬 오래 버텨줘요. 하루 종일 낚시해도 아직도 쌩쌩하네. 소리가 절로 나온다니까요. 셋째, 우리 모터 골병 안 들고 오래오래. 모터 수명 연장은 기본. 사람도 맨날 자기 능력 이상으로 무거운 짐 들면 허리 나가고 무릎 나가잖아요. 모터도 똑같아요. 계속 무리하면 열받고 그러다 결국 나 이제 더는 못 버텨요 하고 퍼져버립니다. 하지만 힘이 넉넉한 모터는 설렁설렁 일해도 되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당연히 더 오랫동안 우리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겠죠. 넷째, 내가 원하는 바로 그곳의 칼같이. 컨트롤은 거의 예술의 경지. 낚시하다 보면 아 저기 딱 1m만 더 왼쪽으로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근데 모터 힘이 부족하면 배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요. 속 터지죠. 힘이 넉넉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컨트롤하면서 환상의 포인트에 배를 착 갖다 댈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신의 컨트롤이죠. 다섯째, 낚시의 즐거움이 2배, 3배. 스트레스는 저 멀리. 배가 자꾸 밀려서 짜증 폭발하고 배터리 방전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이런 스트레스 없이 오롯이 낚시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으세요? 힘 좋은 가이드 모터가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배에 어느 정도 힘의 모터가 딱인지, 그리고 그 모터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배에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우리 순둥이 12V 55파운드 가이드 모터부터 가볍게 시작해 볼까요? 요 놈은 보통 배터리 하나로 움직여서 아주 간편해요. 어떤 배에 잘 맞냐면요, 길이가 한 12피트에서 16피트, 대충 3.6m에서 4.8m 사이의 가벼운 배들 있죠. 예를 들어 작은 알루미늄 보트나 낚시용으로 나온 좀 큰 카약, 아니면 아주 작은 폰툰 보트 같은 거요. 배랑 사람이랑 짐까지 다 합쳐서 무게가 한 900kg 안쪽일 때 제일 신나게 일합니다. 주로 잔잔한 호수나 강, 바람 거의 없는 데만에서 쓰기 딱 좋아요. 근데 만약에 형님이 한 16피트짜리 알루미늄 배에 요 55파운드짜리 달고 나름 빡세게 굴려보고 싶다 하시면 이건 꼭 기억하세요. 날씨, 또 날씨. 바람 조금만 불어도 배가 말을 안 들어요. 예보 꼭 보시고 바람 약한 날 약한 곳에서만 쓰세요. 배터리 관리 이거 생명입니다. 배가 좀 크다 싶으면 배터리 순삭이에요. 여분 배터리를 챙기시거나
아주 짧게 쓰고 자주 충전하셔야 합니다. 딥사이클 배터리 중에서도 용량 좀 넉넉한 놈으로 쓰시고요. 역주행은 금물. 맞바람이나 물살 센 곳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면 모터랑 배터리가 비명을 질러요. 살짝 방향만 틀거나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걸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너무 큰 기대는 금물. 요즘 GPS로 위치 잡아주는 스팔락 기능 있는 모델도 많은데 배가 좀 크거나 바람 불면 정확하게 버티기 힘들 수 있어요. 조금씩 밀리는구나 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낚시 좀 즐겨보겠다 하시는 형님들은 주목. 24V 80에서 90파운드짜리 가이드 모터입니다. 요놈부터는 배터리 2개를 직렬로 묶어서 쓰는데 12V짜리보다는 확실히 힘이 느껴져요. 이 정도면 꽤 다양한 낚시를 즐길 수 있죠. 보통 80파운드가 흔한데 90파운드급도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어떤 배에 잘 맞냐고요? 길이가 한 16피트에서 20피트 대충 4.8m에서 6m 사이의 배에 딱입니다. 배 전체 무게가 한 900kg에서 1580kg 사이일 때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중간 크기의 알루미늄 보트나 유리섬 UFRP로 만든 베스보트, 아니면 중간 크기 폰툰 보트 같은 거요. 일반적인 호수나 강은 물론이고 약간 바람 불거나 조류가 있는 연안에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에 형님이 한 20피트짜리 유리섬유 베스보트에 낚시 장비 가득 싣고 요 80에서 90파운드짜리 모터로 신나게 달려보고 싶다 하시면 이것만은 꼭. 바람과 조류를 읽는 자가 승리한다. 55파운드짜리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너무 센 바람이나 빠른 조류에는 한계가 있어요. 바람을 등지거나 살짝 옆으로 받으면서 조작하고 조류 방향 잘 봐서 배를 흘리거나 거슬러 올라갈 때 모터 힘을 아껴 쓰셔야 합니다. 배터리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힘이 좋아진 만큼 전기도 잘 먹어요. 최소 100A 이상의 딥사이클 배터리 2개는 기본이고 하루 종일 낚시하실 거면 더 큰 용량이나 여분 배터리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프로펠러 가끔 들여다보세요. 낚싯줄이나 물풀 같은 게 감기면 힘이 뚝 떨어져요. 가끔씩 확인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물풀 많은 곳 다니시면 잡초 안 감기는 특수 프로펠러도 좋아요. GPS 스팔락 똑똑하게 쓰세요. 이 정도 모터에는 GPS로 위치 딱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배가 바람이나 조류에 밀리기 시작할 때 미리미리 작동시켜서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해요. 한참 밀린 다음에 안 돼 하고 켜면 제자리로 돌아오느라 배터리만 왕창 씁니다. 속도 조절은 예술처럼 항상 최고 속도로 쌩쌩 달릴 필요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살살 속도를 내는 게 배터리 아끼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특히 고기 나올 만한 포인트 주변에서는 아주 천천히 조용히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자, 드디어 끝판왕 등장입니다. 36V 115파운드. 이야, 이거 달면 웬만한 바다는 내 앞마당이죠? 배터리 3개를 직렬로 묶어 쓰는 아주 그냥 힘이 넘쳐 흐르는 녀석입니다. 큰 배나 좀 거친 바다에서도 믿음직스럽죠. 어떤 배에 어울리냐고요? 길이가 한 19피트에서 25피트 대충 5.7m에서 7.6m 사이의 배에 아주 그냥 찰떡입니다. 배 전체 무게가 한 1360kg에서 2500kg, 많게는 3톤 가까이 나가는 덩치 큰 배에도 잘 맞아요. 예를 들면 덩치 큰 유리섬유 베스 보트나 워라이 보트, 바다 나가는 센터 콘솔 보트나 듀얼 콘솔 보트, 아니면 아주 큰 폰툰 보트 같은 거요. 큰 호수나 강은 기본이고 웬만한 바다 낚시 환경에서도 나만 믿어 하고 든든하게 버텨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센 115파운드짜리 끝판왕이라도 절대 무적이 아닙니다. 요놈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배에 달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제조사나 전문가들은 이 36V 115파운드급 모터의 경우 대략 길이 25에서 26피트, 배 전체 무게 2.5톤에서 최대 3톤까지를 한계선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배 길이가 27에서 28피트를 훌쩍 넘어가거나 배 자체의 건조 중량만으로도 3톤에 육박하거나 그걸 초과하는 정말 큰 대형 보트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규격을 명백히 초과하는 배에 115파운드급 가이드 모터를 설치한다? 그건 죄송하지만 가이드 모터로서의 정상적인 역할을 기대하시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바람 한 점 없는 정말 잔잔한 날 아주 잠깐 배를 살짝 돌리는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물살이 생기면 배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갈 거예요. 모터는 쇳소리를 내며 과열되다가 금방 멈춰버리거나 심하면 영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스팔락 같은 GPS 자동 위치 고정 기능요? 그건 그냥 꿈도 못 꾸신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뭐 사용 요령이나 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조합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작동 불가 판정입니다. 만약에 형님 배가 이 한계치를 살짝 넘거나 아니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모터가 힘들어하지 싶을 때 그때는 이렇게 대처해보세요. 모터가 비명을 지르면 당장 멈추세요. 평소보다 모터 소리가 막 끙끙 앓는 소리를 내거나 배가 잘 안 움직이거나 모터 헤드 부분을 만져봤는데 아 뜨거 싶으면 네 맞습니다. 모터가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신호 보내는 거예요. 당장 사용을 멈추거나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터를 좀 쉬게 해주세요. 사람도 열나면 쉬어야 하잖아요. 모터도 똑같아요. 계속 무리시키면 진짜 골병듭니다. 날씨 안 좋으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바람 세고 조류 빠른 날 에이 115파운드인데 이 정도쯤이야 하고 객기 부리다가 큰일 납니다. 이런 날은 가이드 모터 사용을 최소화하고 정 안 되면 우리에겐 주 엔진이 있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배터리 눈금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평소보다 배터리가 쭉쭉 닳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하는 순간 방전 직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북이 모드. 최고 속도는 그냥 봉인하세요. 아주 낮은 출력으로 살살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겁니다. 천천히 가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잖아요. 아닌가요? 헤헤.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 정신은 넣어두세요. 강한 맞바람을 뚫고 가거나 빠른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려는 무모한 시도는 모터와 배터리만 축내는 길이에요. 그럴 땐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가이드 모터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봤는데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글은 형님들 배에 딱 맞는 힘의 가이드 모터를 고르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괜히 어림짐작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골랐다가 돈 날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제가 대신 경험하고 머리 싸매고 정리해드린 거예요. 둘째, 그리고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욕심부려서 너무 큰 배에 어울리지도 않는 작은 모터 달면 어떻게 된다? 네, 반드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조금 더 투자해서 넉넉한 놈으로 가시거나 정 예산이 부족하면 눈물을 머금고 배 크기를 줄이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에요. 안 그러면 낚시하러 갔다가 배랑 씨름만 실컷 하다 오실 수 있습니다. 그건 낚시가 아니라 노동이죠. 기억하세요, 형님들. 알맞은 장비 선택이 즐거운 낚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형님들의 슬기롭고 안전한 보팅 생활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보이는 어탐은 언제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풍성한 조가와 안전한 낚시를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는 어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즐거운 바다 생활, 그 여정과 멋진 보팅 라이프를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럭.